나이는 숫자라고들 말하지만 마음의 짐은 숫자만큼 늘어납니다.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저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다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시간은 무한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늘어나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관계 걱정. 밤에 누우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자식은 잘 살고 있는지, 돈은 충분한지, 몸은 언제까지 버텨줄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잠들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아요. 눈을 감으면 걱정이 밀려오고, 눈을 뜨면 현실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뒤도 돌아보고, 옆도 살피고, 앞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져요. 짐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깨가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자니 걱정 끼칠 것 같고, 혼자 안고 있자니 버거워요. 이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금강경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금강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경전입니다. 짧지만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어요. 그 가르침이 우리 일상에 어떤 위로를 주는지 천천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교를 잘 몰라도 괜찮고, 경전을 읽어본 적 없어도 괜찮아요. 그저 편안히 들으시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는지 느껴보시면 됩니다. 이 채널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생활 속 이야기로 풀어드립니다. 함께 천천히 마음 공부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잊지 않으시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옆자리를 하나 마련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금강경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보석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 단단함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금강경은 그 금강처럼 단단한 지혜를 담은 경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단단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금강은 다른 것을 자를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리를 자르고, 돌을 자르고, 쇠도 자를 수 있어요. 금강경의 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은 집착을 조용히 잘라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꽉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이라고.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이 말이 처음 들으면 서글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소중한 가족, 내 몸도 모두 내 것이 아니라니요. 하지만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길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집도, 재산도, 관계도 결국은 잠시 맡아 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세상은 있었고, 내가 떠난 뒤에도 이 세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나는 그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잠깐 이 세상에 머물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진 것, 잠시 맡아 쓰는 것입니다. 집은 내가 짓지 않았어요.
누군가 지었고, 내가 살고, 나중에는 다른 누군가 살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벌었지만 결국은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부모도 모두 인연으로 만났다가 언젠가는 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무상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은 변하고, 흐르고, 사라집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비로소 단단하지만 비어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단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비어있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금강처럼 단단하지만 동시에 텅 비어있는 마음. 그것이 금강경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하는 걱정 중 하나가 자식 걱정이에요. 자식을 낳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렇게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밥 굶기지 않으려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하지만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낳았으니 내 마음대로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생각이 있고 자식의 길이 있어요. 부모의 바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운해요. 이렇게 키웠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나? 이렇게 해줬는데 왜 고맙다는 말도 없나? 연락도 잘 안 하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요. 하지만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자식은 하나의 인연으로 만난 생명이라고. 내가 낳았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내가 낳고 키웠는데 내 것이 아니라니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자식은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하나의 인격이에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그 길을 함께 걸어주고 도와줄 뿐이에요.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자식에 대한 집착이 조금 줄어들어요.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덜 서운합니다. 자식이 나를 자주 찾지 않아도 덜 외로워요.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면서도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세월 함께 살았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함께 했어요. 젊었을 때는 사랑도 했고, 설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서운한 일도 많이 쌓였어요. 그때 그 말, 그때 그 행동,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밤에 누워서 생각하면 그 일들이 떠올라서 잠이 오지 않아요. 특히 나이 들면 과거 일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20년 전, 30년 전 일도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그때 그 말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말과 행동에 매달리지 말라고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거를 계속 붙잡고 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면
훨씬 가벼워질 텐데 우리는 내려놓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고, 내가 양보하고, 그러면 상대만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은 상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상대는 이미 잊었을 수도 있는데 나만 혼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도 있고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서운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사이에서 차별받았다고 느끼면 그 상처가 평생 남아요. 왜 형만, 왜 오빠만, 왜 언니만 좋아했을까? 이런 생각이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무거워지는 것은 결국 나예요. 부모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도 처음 부모가 되어본 것이고 부모님도 실수를 했어요. 부모님도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먹고 살기 바빴고 여유가 없었고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집니다. 금강경우 이렇게 말해요. 관계 속에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라고.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내려놓으라고요.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돈에 대한 걱정도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앞으로 벌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힘들어도 일하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모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벌기 어려워요. 은퇴하고 수입이 줄고 통장 잔고만 줄어듭니다. 병원비는 늘어나고 생활비는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은 없어요. 그러니 불안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요양원 갈 돈은 있을까? 이런 걱정이 밤잠을 설치게 해요. 통장을 들여다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이것도 써야 하고 저것도 써야 하는데 돈은 자꾸 줄어들어요. 명예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평생 일하면서 쌓아온 명예, 사람들에게 보이는 체면, 이것을 지키려고 애써요. 가난하게 보이기 싫어서 없는 돈 들여서 체면을 차립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기 싫어서 아직도 힘든 척하지 못해요. 자식 앞에서도 괜찮은 척, 친구들 앞에서도 여유 있는 척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불안해요. 이 체면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 언젠가는 들통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은 꿈과 그림자와도 같다고. 깨어나면 사라지는 꿈처럼 우리가 쥐고 있다고 믿는 것들도 결국은 흘러간다고요. 돈도, 명예도, 체면도 모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평생 모은 재산도, 평생 쌓은 명예도 모두 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과연 진짜 내 것이었을까요? 잠시 맡아 쓴 것일 뿐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면 돈과 명예에 대한 집착이 조금 줄어듭니다.
물론 돈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은 필요해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사야 하고, 병원비도 내야 하고, 생활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내 가치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많든 적든 나는 나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더 귀한 사람이 아니고, 돈이 적다고 해서 덜 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이 진짜 나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체면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정작 내 삶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진짜 나는 남들이 보는 모습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는 나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쓰고 남기는 돈보다 어떻게 나누고 사용했는지가 마음에는 더 오래 남는다고요. 베풀고 나누고 도와줄 때 그 마음이 진짜 가치라고.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보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는지가 더 중요해요. 체면을 지키는 것보다 솔직하게 사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돈이 좀 부족해도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명예가 좀 떨어져도 진짜 내 모습으로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가벼워요. 돈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립니다. 예전에는 그냥 일어났는데 이제는 일어날 때도 조심스러워요. 약 봉지가 점점 늘어납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소화제. 하루에 먹는 약이 한 움큼이에요. 아침에 약 먹고 저녁에 약 먹고 약국 가방이 항상 무겁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여요. 주름이 늘었고 머리는 휘어졌고 얼굴은 처졌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어요. 예전에 나는 어디로 갔는지, 이 늙은 사람이 정말 나인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때는 얼굴에 생기가 있었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도 싫어요. 병원에 가면 또 다른 병이 발견됩니다. 검사를 하면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아요. 혈압도 높고 혈당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습니다. 의사는 관리하라고, 조심하라고 말해요. 음식 조심하고, 운동하고, 약 잘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몸은 늙어가요. 이것이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이 몸이 버텨줄까? 언제까지 혼자 걸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스스로 씻고 먹을 수 있을까? 혼자 화장실 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기저귀를 차야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밤마다 찾아와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 이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잠시 빌려 쓰는 그릇이라고요.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늙음과 병과 죽음이 정해져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태어난 모든 것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예요. 나무도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단풍이 들고 겨울에 잎이 떨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병과 노화를 적으로 보지 말고 함께 가는 동반자로 볼 수 있어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함께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아픈 무릎을 미워하지 말고 평생 나를 지탱해준 무릎에 감사할 수 있어요. 주름진 얼굴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주름 하나하나에 담긴 세월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 몸이 나를 얼마나 오래 섬겨왔습니까?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어요. 먹고, 자고, 일하고, 걷고, 말하고, 웃고, 이 모든 것을 이 몸이 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이 조금 아프다고, 조금 늙었다고 미워해요.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해요. 몸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는 것. 그것이 금강경이 주는 선물이라고요. 병과 노화를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두려워요. 하지만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이제는 이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젊을 때처럼 빨리 걷지 못해도 괜찮아요.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지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씩 먹으면 돼요. 밤에 자주 깨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완전히 두렵지 않게 만들 수는 없어요.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포함한 삶 전체를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볼 수는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흐름의 일부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도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어요.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피어났던 꽃도 지고, 떠올랐던 해도 지고, 태어난 생명도 떠나요. 이것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이것을 받아들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게 돼요.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오늘을 더 감사하게 살게 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내 마음을 비추는 한 문장이 있었다면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잊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의 표시를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과거나 미래에 매달려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후회하고 미래에 올 일을 걱정합니다. 어제 했던 말을 후회하고 내일 올 병을 걱정해요. 작년에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하고 내년에 생길 일을 불안해합니다. 밤에 누우면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져요. 그때 그러지 말걸. 왜 그랬을까?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생각으로 과거를 되짚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은 괜찮을까? 내년에는 이런 걱정으로 미래를 앞당겨 고민해요.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은 되돌아가지 않아요.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미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고요.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너무 앞서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이 한순간의 마음을 밝게 하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과거를 후회하느라 쓰던 에너지를 지금을 사는 데 쓸 수 있어요. 미래를 걱정하느라 소모하던 시간을 지금을 즐기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거창한 수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 그 밥을 천천히 씹어 보세요. 밥의 맛을, 온도를, 질감을 느껴보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저 밥을 먹는 것에만 집중해 봅니다. 스마트폰 보지 말고, TV 보지 말고, 그냥 밥만 먹어보세요. 그러면 밥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맛있는지 새삼 느껴져요. 이 밥 한 그릇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거쳐왔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햇빛이 비추고, 비가 내리고, 자라고, 수확하고, 도정하고, 운반하고, 팔고, 사고, 씻고, 밥을 짓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 밥 한 그릇이 되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밥 한 그릇도 감사한 일입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 주변을 둘러보세요.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핸드폰을 보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바람이 불고, 해가 비추고, 새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하늘은 어떤 색인가요? 구름은 어떤 모양인가요? 바람은 어떻게 부나요? 이런 것들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5분, 조용히 앉아 보세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코로 들어와서 폐로 들어가고 다시 코로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가슴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저 숨만 바라봅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나가게 두고 다시 숨으로 돌아와요. 생각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게 두면 됩니다. 구름이 지나가듯이 생각도 지나가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5분만 해도 마음이 조금 고요해집니다. 오늘 한 가지는 내려놓고 한 가지는 감사해 보세요. 오늘 있었던 서운한 일 하나를 마음속에서 내려놓습니다. 이제 그만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놓아버려요. 숨을 크게 내쉬면서 그 생각을 함께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하나를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오늘 이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일이어도 괜찮아요.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친구의 전화, 무사한 하루, 무엇이든 좋습니다. 아침에 무사히 눈을 떴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걸을 수 있다는 것도, 숨 쉴 수 있다는 것도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매일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씩 감사하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변화가 느껴집니다. 금강경은 큰 깨달음을 주는 경전이지만 동시에 일상 속 작은 실천을 가르쳐 주는 경전이에요.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조금씩 해보라고 말해요. 어제보다 조금 덜 집착하고 조금 더 감사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금강경은 걱정을 없애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자식이 갑자기 효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병이 갑자기 낫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자식은 연락 안 하고, 여전히 돈은 부족하고,
여전히 몸은 아픕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다른 것을 줍니다. 걱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중심을 찾게 해줘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해줍니다. 집착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해줘요. 금강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해줍니다. 어떤 일이 와도 부서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게 해줘요. 동시에 부드럽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집착을 잘라내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줘요. 오늘 하루도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으면 됩니다. 다만 금강경이 알려준 것처럼 조금 덜 집착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살아보려는 마음. 그 한 걸음이면 충분해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자유롭게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금강경은 당신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조금씩 나아가라고, 천천히 걸어가라고, 서두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해요. 과거를 후회하느라,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 쉬고 있고 살아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귀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든 적든, 명예가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프든,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금강처럼 단단한 지혜와 부드러운 자비가 당신의 마음에 머물기를 조용히 기원드립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감사를 조금 더 느끼시기를 바라요. 금강경의 지혜가 당신의 삶 속에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당신이 겪는 모든 일을 고요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나아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것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일상 속 작은 변화, 마음 속 작은 평안, 그것이 진짜 깨달음입니다. 평안하십시오. 고요한 밤 되십시오. 내일도, 모레도 금강처럼 단단하고 부드럽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기를 바라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편안히 주무세요.